자, 297쪽 나와 있는 거. 자, 이제 여러분만 잘하면 뭐 4시간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희망 내고요. 왜 이러지? 많이 힘들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다행이네. 자, 297쪽에 양식 좋아해요? 양식? 좋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 한번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 이렇게 웃어야 여러분 모습이에요. 공부를 웃으면서 해야죠. 그죠? 여러분 보는 낙으로 내가 2주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뛰쳐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거짓말 못하겠어.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아는데요. 짠한 거, 불쌍한 거, 오죽하면 팔았겠느냐. 첫째는 한번 해보죠. 파산선고, 농지의 교환, 1세대 1주택 양도.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일단 비과세다 그랬으면은 파산선고 망했구나. 그 다음 농지 교환인데 과거 10년 동안에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는 경작에 필요한 농지 교환이 되는 거죠. 경작에 필요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농지 교환은 경작의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교환하는데 악용할 소지가 있겠죠. 악용은 뭐냐 하면은 여기가 갑의 땅, 여기가 을의 땅, 여기가 갑의 집, 여기가 을의 집. 아침에 농사 지러 가면 이렇게 돌아가요. 농로도 없어요, 중간에. 을도 갑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농사 짓기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둘이서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농사 지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하지 않냐? 바꾸자. 오케이, 바꿔요. 그런데 요걸 비과세 주면 악용할 수가 있겠죠. 왜? 요 땅값과 요 땅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요걸 야, 우리 농사 지으려고 바꾼 거야, 비과세다. 악용할 수 있을까 봐 비과세 요건을 마련했어요. 비과세 요건은 뭐냐 하면은 차액이, 해보자. 차액이라는 건 요거와 요거의 차액을 얘기하죠. 요 차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몇 분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요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될 때 그때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계산해 봐야 알죠. 해볼게요. 요게 10억짜리예요. 가볍게. 을이 9억짜리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차액이? 차액이 얼마? 그럼 첫째, 차액이 1억이 나왔다. 두 번째는 큰 땅값, 가격이 큰 땅, 얼마짜리죠? 10억에 대해서 얼마가 되죠? 4분의 1. 그럼 얼마가 되죠? 2억 5천이죠. 차액이 2억 5천 이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지 말란 얘기죠. 따라서 차액이 1억이고 요거가 2억 5천이다. 그랬으면은 차액이 적죠.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란 얘기죠. 오케이? 아니. 요게 6억이다. 그럼 차액이 얼마죠? 4억이죠. 그러면 4분의 1이 2억 5천이죠. 차액이 더 크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계산 요게 나왔던 문제예요. 해서 땅값의 차액을 먼저 계산하고 큰 땅값의 4분의 1을 계산해서 어느 게 크냐 이거죠. 4분의 1 이하면은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교환을 한 다음에 실제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사를 지는 조건의 교환, 이럴 때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농지를 교환할 땐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죠. 경작에 필요한 교환만 되고,
농사 짓기 위해서만 되는 거고, 그 다음 차액이 큰 땅값의 4분의 1 이하만 차익이 나야지 비과세 인정해주고, 바꾼 다음에 농지 소재지에서 살면서, 논 있는 데서 살면서 몇 년 이상 경작을 하는 조건? 3년 이상. 이 조건을 맞아야 된다는 것. 자, 볼게요. 거기 나온 것 한번 해볼까요? 297쪽 나와 있습니다. 297쪽 나와 있는 비과세 요건 나와 있죠. 오케이? 첫째 줄, 둘째 줄. 쌍방 차액이 가액이 큰 땅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해준다. 세 번째 줄. 차액이 4분의 1 초과하면 초과 부분이 아닌 동그라미 전부가 과세가 된다. 박스 나와 있는 과세 요건 공식 이해 가나요? 그 공식 몰라도 되죠. 저 공식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농지교환은 그거에 대한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8쪽에 하나 더 보셔야죠. 괄호 4번 중에서 동그라미 4번, 괄호 4번 보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어디에 살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계산 문제 또 안 해드려도 되겠나? 요거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보면 굉장히 이해력은 빠르세요. 유지력이 불안해서 그렇지 이해력은 되게 빨라요. 이거 계산 문제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건데도 어렵게 하는 분은 어려운데 참 잘하셔. 1세대 1주택 양도다 그랬으면은 뭐가 됩니까? 얘는 보유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어야 되죠. 그런데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보유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 서울은 거주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돼야 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도 이 제도가 있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된 거죠. 여러분은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돼요? 서울은 2년 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에 몇 년 이상 살고 있어야 돼요? 2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기간이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299쪽에 네모 3번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 양도 나와 있죠. 박스 밑에 1번 1세대다 그랬으면은 범위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299쪽에 괄호 2번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볼 때 미혼인 사람은 몇 살 이상만 되면 세대 분리됩니까? 30세 이상. 그 다음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있어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되는 건 경력자 우대란 얘기죠. 양도일 현재는 배우자가 없지만 그 전에 있었다가 이혼해서 없거나 사망을 해서 없어도 한 세대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 미성년자는 안 되는데 미성년자가 결혼했거나 미성년자를 빼고 나머지 가족이 사망을 했으면 혼자 남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세대 분리 된다 안 된다? 된다.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301쪽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을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번 밑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기억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으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기억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이 되죠. 요건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해요. 여기다가 지어드릴게.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 그런데 각각 하나 구분 등기가 됐다. 구분 등기가 됐으면 분할 등기 됐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두 가지예요.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구분 등기가 됐다 그랬으면은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 이해 가세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맨 밑에 괄호 3번 주택에 딸린 토지는 세 가지 배웠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5배. 도시지역 밖에는 몇 배? 10배.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도시지역 바깥이란 얘기죠. 몇 배? 10배를 인정한다. 기억나요? 그 다음 뒤에 302쪽에 괄호 5번에 밑줄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비교해야죠. 주거용 면적이 크면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어떻게 준다? 따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 303쪽에 괄호 6번 밑줄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이것도 가끔 주어지는데요. 내가 서울에 집이 있어요. 광주에 집이 있어요. 오늘 두 채를 같이 양도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돼요. 유리한 거. 내가 광주 거 먼저 팔았어? 그래도 되고 서울 거 먼저 팔았어? 이래도 됩니다. 선택해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항상 이렇게 나와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동시에 양도했으면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데 시험에 뭘로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왠지 그럴듯해 뵌다는 얘기죠. 시험 보러 가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왕별 표시하세요.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1번 괄호 1번 밑줄 일시적인 2주택. 자, 여기다 설명해 드릴게. 보세요. 요거예요. 어디 할까요? 광주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이 순천으로 이전을 해서 순천에 이사 가요. 누가? 중요한 것은 세대 전원이 가야 됩니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안 됩니다. 세대 전원이 순천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가게 될 때 전세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사야 되죠.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샀으면 1세대 몇 주택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입이 마르냐? 일시적인 2주택이 됐어요. 이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럴 땐 조건을 겁니다. 요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해줄게. 자, 광주의 주택을 종전주택이라는 용어를 써요. 해보죠. 종전주택. 순천에 있는 걸 다른 주택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주택을 살 때 조건이 있어요. 광주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요거 산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사고, 요 순천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되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된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택이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이 충족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때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 후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되죠? 1년 이상. 그 다음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되죠? 3년 이내. 그 조건만 알면 되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임대주택. 여기서부터 잘 봐요. 임대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보유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거주기간만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럼 비과세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유기간은 관계없다는 것은 내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하루만 넘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살고 있는 기간이 5년 넘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에서 4년을 살았어요. 월세 내고 임차해서 쓰고 있었죠. 했다가 요걸 내 이름으로 우리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거주하고 있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은 1년뿐이 안 되죠. 그런데 거주기간은 몇 년이죠? 거주라는 건 월세를 내건 내 이름으로 됐건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월세 내고 4년, 내 이름으로 돼서 1년, 모두 몇 년을 이 집에서 사는 거죠? 5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유기간은 필요가 없어요. 거주기간. 왜? 임대아파트 짠하잖아요. 월세 낸 거 산 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해보자. 임대주택. 그 다음에 따라해봐. 수용. 수용은 보유기간 필요 없고 거주기간 필요 없어요. 수용은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고개 끄덕거리다 걸린 사람이 이쪽에 라인이 쭈르륵 있어. 이쪽에 쭈르륵 하지 이래요. 나 믿지 말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어. 근데 이분은 느꼈어요. 하다가 느꼈어. 그러니까 본인 막 이러는 거죠. 자학을 하는 게 자학을. 요건 뭐냐면은 수용은 정부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어제 내가 분양받았어요. 오늘 수용당했어요. 하루뿐이 안 되죠. 그래도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슬픈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내가 집이 있는데 반쪽만 수용당했어요. 이거 내 친구도 이거 한번 당한 적 있어요. 옛날 집인데 시골의 집인데 운물까지 정확히 반으로 잘라진 거예요. 그거 수용당하고 나니까 운물 반쪽만 앉아 있어요. 거기 짠하죠. 그걸 뭐라고 그냥 잔존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잔존주택은 짠하잖아. 여기 살기도 힘들어요. 땅이나 넓으면은 도로가 뚫린 다음에 땅값이나 올라가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불쌍하니까 5년의 시간을 줍니다. 몇 년? 잔존주택은 5년 이내 양도하면은 비과세 줍니다. 수용당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해서 해보죠. 수용.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취약.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치료. 이럴 경우에는 보유기간 필요 없어요. 거주기간은 몇 년 이상? 1년 이상만 지나면 되죠. 여기에 공통점은 반드시 세대 전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오케이? 자, 그래서 근무상의 형편인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업상의 형편은 안 된다는 것. 근무상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해외 이주. 해외 이주하면은 보유기간 필요 없어요. 거주기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비과세 줍니다. 너 이민 가려고? 알았어. 우리나라 싫다고 와? 재수 없어. 빨리 가. 무조건 비과세. 그런데 출국할 때까지 매매가 안 됐어요. 야, 나 이거 매매 안 됐으니까 이민 연기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사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내만 팔라고 시간 줘요? 2년 이내. 따라서 출국일로부터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반주택 하나 있어요. 등록문화재 주택 하나 있어요. 2주택이죠. 뭐부터 팔아야 되죠? 일반주택. 다 우선권. 얘들은 우선권은 없습니다. 얘는 우선권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일반주택이 있고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2주택이죠. 뭐부터 팔아야죠? 일반주택. 그 다음에 일반주택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뭐부터 팔아야 되죠?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것. 오케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일반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수도권 이외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뭐부터 찾아야 되죠? 일반주택. 이렇게 우선권까지 알아두면은 요거는 다 끝납니다. 요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304쪽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여기, 요거. 일반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거봉양. 이렇게 하죠. 혼인으로 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으면은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되죠? 5년 이내 양도하면 돼요. 얘는 우선권이 없어요. 신랑 명의로 된 걸 파나 부인 명의로 되나 우선권 관계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올해부터 개정됐죠. 동거봉양. 동거봉양일 경우에서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동거봉양. 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아들이 집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도 되고 아버지를 아들 집에 모셔도 돼요. 같은 집에만 살면 돼요. 동거란 얘기죠. 동거. 그 다음 봉양. 봉양은 부모님 중에 직계존속. 부모님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 넘으면 돼요. 한 분만. 그러니까 남자가 아버지가 85세셔요. 뒤늦게 세장 받으셔서 어머니가 18살이에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분만. 그리고 나의 직계존속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5년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즘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고독사도 많고 그래서 5년 연장을 했어요. 5년 연장을 해서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되죠? 10년 이내. 올해 개정됐으니까 별 표시해놔야 되겠죠. 올해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 2월 13일 양도분부터 이렇게 정의가 내렸습니다마는 올해 2월 13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만 양도하면 되건 동거할 때. 근데 그냥 2월 13일은 몰라도 되고요. 올해부터 개정이 됐다. 몇 년으로? 10년으로. 그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5년을 몇 년으로 바꿔주면 돼요? 개정됐으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오면 땡큐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307쪽 4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요거 알면 요 안에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07쪽 4번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원칙. 보유기간 몇 년 이상 비과세 됩니까? 2년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 중에서 니은번.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 된다.
전국을 40개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게 조정대상 지역이죠. 다 외울 수는 없고 서울만이라도 알아두면 됩니다. 또는 따라해봐. 조정대상 지역. 뒤로 넘어가서 308쪽에 괄호 2번 기간계산 나올 때 보유기간 아까 했죠? 보유기간은 명의가 된 날이니까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언제까지? 전출일까지. 2번 동그라미 상속 기억나나요? 안 나면 또 해드려야죠. 여기로 또 갈까요? 보유기간 계산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상속. 상속은 항상 거긴 하나만 나왔지만 전부를 설명해 줬죠. 상속은 동거하고 있었느냐 동거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 좀 날래나? 나는 지겨워 죽겠는데 여러분은 지겨울 틈이 없어. 이거죠. 요거 보세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동거죠. 그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아야죠. 동거하고 있다 상속을 받으면 효도했다는 얘기죠. 혜택을 줘요. 이럴 때는 그 집이 그 집이죠. 따라서 아버지가 취득한 날부터 인정해줘요. 그러면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 피상속인의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그런데 아버지가 광주에 사셔요. 아들은 서울에서 원룸 얻어 갖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죠? 동거예요? 별거예요? 별거면 그 기간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아들이 취득일부터. 아들의 취득일은 뭐가 됩니까? 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요 말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되겠죠. 동거냐 아니냐? 이해가요?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상속받으면 그 집이 그 집이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거고 아버지 것도. 따로따로 살다가 집만 상속받았으면 아버지의 보유기간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 배우자가 나오죠. 맨날 아버지 아들 하다가 배우자 나옵니다. 배우자는 동거예요? 별거예요? 동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배우자. 그죠?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피상속인이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도 피상속인이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되게 헷갈리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으면 그 기간을 다 인정해 주는 거고 별거했으면 상속 받은 기간부터 계산하는 거고. 요거 끝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재건축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요건 요렇게 그려서 설명하면 끝납니다. 뭐냐면은 요거죠. 인천에 그 4층짜리 무너져 있는 거 있죠. 그거 안 봤어요? 갑자기 팍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몇 년 보유했다고 그랬죠? 공부하시나 못 봐. 한 50년 보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50년 갖고 있다가 멸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공사를 갖다가 2년을 해서 완공을 해서 3년 보유 있다가 양도를 했다. 이럴 때 보유기간 어떻게 하느냐? 주택에 대한 건 무조건 다 인정해야죠. 이걸 따라해봐요. 통산. 멸실전 주택,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 합산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공사기간이죠. 공사기간은 법률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면은 공사기간도 포함 인정을 해줍니다. 그럴 때 모두 몇 년이 되는 거죠? 10년이 되는 거죠. 이거 포함해야 되니까. 왜냐?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심심한데 권태가 나니까
다시 짓자. 이건 재개발이 아니죠.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예요. 법률이 아니니까. 이럴 때 재건축하자 해놓고서 아까 얘기했죠.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2년이죠. 그럼 이걸 악용해요. 쓰러져가는 집을 사요. 철거해요. 그리고 공사를 갖다 2년에 걸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벽돌 하나 올려놓고 아유 허리 아파 쉬자. 내일 2개 안고 2년 됐어. 2년 되자마자 비과세 요건 받으니까 팔아버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이거 어디 갔어? 왜 여기 찍었어? 개인이 할 때 공사기간은 인정을 못합니다. 이럴 때는 몇 년이 되는 거죠? 8년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이 나왔을 때 공사기간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법률에 의한 거다 그랬으면은 공사기간 포함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인정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해서 해봐요. 법률에 의한 공사기간 포함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공사기간 제외되는 거고 기간은 요게 다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공사기간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309쪽에 동그라미 1번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309쪽 나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 또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내용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4번 밑줄 비과세 감면에 대한 배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등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과세나 감면을 못 받습니다. 2번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 9억 초과 못 받습니다. 3번 허위계약 못 받습니다. 자, 세 가지는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도 못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내가 지문을 그대로 외워볼게요. 소득세, 예를 들어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이 와중에 앞에 것도 다 잊어먹었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도 못 받아요. 그냥 비과세 못 받고 감면 받는다 이러면 틀리는 사람 없을까 봐 앞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전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험 보러 가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못 받는다? 이거 맞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받는다? 왠지 그럴듯해 된다는 얘기죠. 비과세 감면은 한 통속이에요.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따라해봐. 미등기, 고가주택, 허위계약. 그럼 311쪽에 5번 고가주택은 몇 억 초과가 되죠? 9억 초과죠. 뒤로 넘어가 312쪽 박스 공식 나왔죠? 이게 작년에 계산 문제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나왔으면 일단 끝이니까. 다만 얼마 초과된 거라는 건 알아두면 돼요. 9억 초과. 좋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13쪽에 계산구조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에 관한 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정리를 요약을 여기다 해드릴게요. 요것만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5개가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냐? 아까 얘기했죠. 양도의 개념. 양도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그 다음 과세대상 나왔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종합문제 나왔어요. 종합문제는 뭐냐? 비과세에서 지문 하나, 신고납부에 지문 하나, 양도해서 지문 하나씩을 만들어서 한 문제로 나온 게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는 연속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계속 설명했고요. 양도소득 과세대상,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연속 출제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3개 됐죠? 2개가 뭐냐? 요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땡큐입니다. 이론 제일 어려운 거
계산 문제 제일 힘든 거가 작년에 2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올해 좋은 거예요. 운이 튑니다. 운이 튀어. 두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부터 작년에 시험 본 분들 위해서 묵념하고 시작할까요? 그분들은 어렵게 나왔다고 그 2문제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또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욕심들이 많으셔갖고 그 2문제 어렵게 나온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14개 맞고 이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다 본인이 아는 것만 나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좋지만. 자, 여기다가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오늘 일찍 끝나겠다. 일찍 끝내죠. 마무리 종강이니까. 그런 다음에 2주 뒤에 보죠. 여보세요. 열흘 뒤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하루 쉴 수 있는 시간 드리려고. 떠저분한 거 필요 없잖아요. 떠저분하게 해드릴까? 그럼 여러분 다 기절해버려. 세법이 어려운 거거든요. 저니까 이렇게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죠. 나 자부하는데? 그죠? 이건 뭐예요? 내가 조그맣다고요? 키가?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해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첫째부터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그 다음 양도 비용, 그러면 양도 차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되느냐? 양도 차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들을 합해서 필요 경비로 묶어도 돼요. 그럼 공식이 좀 짧아지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양도가액 빼기 긴장 풀고 시작.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너무했죠? 다시 한번 할게요. 명예 회복할게요. 시작. 노. 요걸로 하라고 쉽게. 다 내 잘못이에요. 괜히 이걸 써놔가지고. 양도가액 빼기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시작. 됐어요. 여기에서 2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론에서 요거 한 문제, 계산에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구하는 거 한 문제, 여기서 2문제. 이론이 요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범위가 넓고. 땡큐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 한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요것은 몇 페이지까지 안 봐도 되느냐 그러면 314쪽부터 대단하죠? 322쪽까지가 1번 공식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왔다니까 작년에. 요번에 안 나오니까 322쪽까지는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확 찢어버려도 돼요. 과감하게.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왔다. 그럴 일 없지만 나오면 몇 번?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진짜 나왔는데 3번이 정답이야. 근데 날 못 믿어서 1번에 찍어서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얘 말고도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2번부터 공식과 이론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돼요. 자, 2번째는 양도 차익 빼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빼주면은 양도 소득 금액.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 돼요. 공식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식은 꼭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공식 순서 물어보는 것도 과거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가액부터 구하고 양도차익을 구하고 이렇게 출발하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얘예요.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이다.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론은 제거든요. 해보죠. 특별공제. 이따가 기본공제라는 말이 또 배워야 돼요. 기본공제, 특별공제, 공제라는 것은 다 빼준다는 얘기죠. 빼주는 게 공제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럼 세법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국민 여러분,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해 줄게요. 이게 공제예요. 그럼 공제는 좋은 건데 좋은 거니까 빡빡하게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조건을 걸었는데 여러분 전부를 기준으로 해죠. 여러분 전부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럼 기본공제라고 그래요. 무슨 공제? 여러분 중에서 안경 낀 사람만 특별히 공제해 주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공제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기본공제, 여러분 중에서 일부, 그럼 뭐예요? 특별공제. 이러면 되죠. 이해가 나요? 기본공제는 또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식당에 갔어요. 라면을 먹어도 반찬 나오죠. 라면 싫어하시나? 갈비를 먹어도 반찬 나오죠. 이게 기본 반찬이죠. 기본공제. 그 다음에 한정식 1인당 10만 원짜리를 갖다 먹으면 산낙지가 나온다. 특별 반찬이죠. 이게 특별공제 개념이란 얘기예요. 내가 먹는 건 예를 잘 드는데 여러분이 나 같은 식성이 아니라서 그래. 바로 그렇게 일단 접근하세요. 이름 갖고 접근하면 돼.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수업 못하겠어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